비타민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할 건데, 앞에서 우리가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식이요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때 단체로 구입한 그 책을 보면 이제 영양치료, 이제 영양치료도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항암치료 중에서. 그래서 그 이제 영양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기본이 되는 그런 지식들, 뭐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영양 성분들을 같이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잘 이제 들어보시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자세히 하면은 참 밑도 끝도 없고, 그래서 그냥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그렇게 정리해서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이제 비타민이라 해놓고 지금 비타민 D가 크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비타민 D 위주로 오늘 할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문제로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환자분들도 많이 불안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류에 맞춰가지고 이제 거기에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비타민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비타민이 뭔지 딱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비타민이 뭐예요? 비타민.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런 뜻으로 만들었대요. 뭐 생동력을 가진 아민이란 물질이라는 뜻. 그래서 그 비타란 뜻이 어떤 생명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아민이란 걸 결합해서 비타민이라고 만들었다. 이게 거의 1900년 초반에 그때 이제 만들어진 이름인데, 그 이후로 엄청난 비타민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식물과 달리 사람은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여기 보면 비타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내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 줘야 한다. 이런 말이 이제 크게 했고,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영어 잠깐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영어가 이제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 하나하나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더 집중이 또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비타민이란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유기화합물이래요.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인데 아주 작은 양으로, 작은 양으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작은 그런 이제 그 필요한 유기화합물인데, 이게 메타볼릭 펑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대사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 대사를 메타볼릭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이런 대사작용에 필요한 그런 물질. 근데 아주 적은 물질로. 자, 근데 뒤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근데 몸에서는 못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에센셜. 저게 그래서 우리가 왜 보면은 뭐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필수자 붙은 게,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못 만든다. 그래서 밖에서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뭐 필수 지방산이네, 어떤 뭐 필수 미네랄이 뭐 어쩌고 붙이는 그 필수자가 붙으면, 우리 몸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섭취를 해줘야 된다. 그럼 반대로 우리 몸에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일단 이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비타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A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A, B, C, D, E, F 있어요? 없죠. E까지가 사실 있고, 뒤 쭉 가다가 K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분류하는데, 여기 지금 이게 fat soluble이 뭐냐면 이게 지방에 녹느냐, 아니면 여기 보면은 water soluble, 물에 녹느냐에 따라서 지방에 녹는 걸 지용성이라고 하고, 물에 녹는 거를 수용성이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비타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저는 그냥 이걸 그냥 간단히 아덱 이렇게 하는데, ADEK 이게 지용성에 들어가요.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비타민 B하고 C가 수용성, 물에 녹는다. 이 개념을 좀 일단 가지고 계신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 C 할 때 사람들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나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게 수용성이라 물에 녹는 거라서 대체적으로 그냥 빠져나온다고 하죠. 신장 쪽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념은 이제 알고 계세요. 한 요 정도까지만 하고 바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지용성 비타민. 그래서 여기 A, D, E, K 그 중에서 비타민 D를 중심으로 저게 사실은 오늘 할 비타민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해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자 비타민 D 복잡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비타민 D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하지만 이거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줄게요. 비타민 D는 어떻게 생성된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햇빛을 받아서 햇빛을 받으면 어디서 만들어진대요? 피부에서. 맞아요. 그게 보시면 제가 여기서 했는데 제가 영어가 작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일단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콩팥으로 가요.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상만 이렇게 화학식 돼 있는 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그 정도 개념은 일단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지 좀 이상한 게 있어. 아까 비타민이 원래 정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타민의 정의 중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했을 때 몸에서 만들지 않는다, 못한다. 그런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 비타민 D가 저 비타민의 정의에는 벗어나요, 사실은. 그 정도는 그냥 참고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비타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많이 생각을 한대요. 호르몬은 우리 이제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비타민 D 하면 이 비타민 D는 저도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막 써놓은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비타민 D 보충제 드시는 분 있죠? 요거 제가 우리말로 해볼게요. 콜레칼시페롤 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 그냥 비타민 D라고 쓰면 되는데 꼭 그 보충제 보면은 콜레칼시페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D예요. 그게 우리가 D3라고 되는 거 우리가 보충제로 주로 먹는 형태를 저렇게 말한답니다. 모르셔도 돼요. 일단 그래도 콜레칼시페롤 말은 어려운데 그게 비타민 D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숫자 25가 있고 여기 125가 있고 한데 여기 보면 간이 있고 콩팥이 있어요. 자, 우리 혈액 검사하죠. 혈액 검사에서 보는 게 그냥 간에 있는 수치를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복잡하게 되는 거 보면 앞에 25자가 붙은 거 이걸 간에서 만들어진 저 수치를 본다 정도. 왜 그러냐면 그 콩팥에 그래도 실제로 또 그 어떤 액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하는 거는 여기 이게 신장 콩팥에 있는 거에서 이게 작용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게 아마 변화가 빠른가 봐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간에 있는 거를 혈액 검사를 한다 정도. 그리고 여기 밑에 D2가 있는데 이거는 식물에서 만드는 거를 D2라고 한다. 이것만 해도 많은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했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아서 아까 나온다고 얘기돼 있었고 동물 애니멀 푸드로부터도 섭취 가능하면서 여기 보면 대구 간유라네요. 대구 간유 거기 많대요. 대구 간유란 대구 알죠? 대구 생선. 대구 간유에 근데 거기 또 대구 간유에는 비타민 그 D뿐만 아니라 비타민 A도 풍부해서 또 A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이제 좀 너무 많으니까 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필요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 자, 요걸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숫자가 290에서 315 나노메타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웨이브랭스가 뭐냐면 파장을 말해요. 파장. 아까 햇빛을 받는다 그랬죠. 햇빛의 UV가 뭐죠?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을 받아서 하는데
자, 290에서 315 나노미터에 되는 파장을 받아야 저 생성이 된대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11월부터 2월 사이 겨울에 북반구 저 파장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암만 지금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도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진다. 중요한 거니까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 파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타민 D가 대부분이 지금 검사해보면 낮아요. 이거는 제가 비타민 D가 하는 그 생리작용, 양리작용에 대해서, 자, 보세요. 숫자 보세요. 1번부터 20번까지 이만큼 많은 역할을 하는데, 저거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제가 빨간 거 지금 쳐놓은 거 위주로 두 가지 정도 말할 거예요. 첫 번째는 내인성 면역기능 동원작용이라서 여기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세균, 진균 억제, 치료 촉진, 생리적 항생제, 요거 보면 영어로 카셀리시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합성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 중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암 예방 및 항암 요법 촉진, 바람 예방 악화 전이 억제, 두 가지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온 거를 보니까 비타민 D의 역할이, 자, 각종 암 예방에 관여하고 감기, 독감 등 감염 질환 극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면역 비타민 혹은 항암 비타민으로 불린다. 명확하게 딱 두 개 나와서 제가 저거 일단 올렸어요. 물론 방송에 있는 게 다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보니까 쉽게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장, 직장암 얘기 나오고 유방암 나오고 이런 암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연구가 많이 돼서 비타민 D가 실제로 많이 도움된답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로 아포토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알아두세요. 우리가 그냥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 그 기전인데 세포가 자살하는 기전이에요. 세포가 자살하는 기전. 이거 갖다가 아포토시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전에 의해서 그 암을 억제했느냐. 그래서 아무런 근거를 대봐라라고 하면 이제 제가 대려고 쭉 써놨는데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만큼 이런 기전으로 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뭐 세포를 분화시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신생혈관을 뭐 막아주고, 그 다음에 옆에 전이도 막아주고, 메타스타시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안티 인플라메토리가 이게 뭐냐면 염증에 관한 것, 염증도 막아주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거, 여기 인슐린과 관련된 그런 이제 민감도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면 하이포니까 낮은 거예요. 비타민이 낮은 경우에 암 모텔리티가 사망률이거든요. 사망률 높인대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진짜 신경 써서 이거 챙겨야 돼요. 비타민 D, 비타민 중에서 암, 브레스트, 유방암, 결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뭐 방광암, 뒤에 뭐 보면 뭐 폐암, 췌장암 뭐 뒤에 다 있네요. 위암 등등,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항암 치료 효과를 촉진하는 비타민 D라고 해서 쭉 나온 거에서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 혈중 비타민 D가 30 이상일 때 이렇게 대장, 유방, 전립선 등의 예방 효과 뭐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은 논문의 증가, 요즘 정말 논문 쏟아져요. 비타민 D에 대해서 논문들이 쏟아져요. 계속해가지고 뭐 이런 데 다 대단한 데잖아요. 미국 하버드 뭐 이런 거. 2015년 다 최근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가장 핫한 비타민이 뭐냐라고 딱 하면 하나 비타민 D. 굉장히 지금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관심을 잘 안 가져서 그 연구가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지. 그래서 논문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다. 저는 저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요. 좀 근거가 있는 것들.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얘기했고 뭐 연관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면이라는 게 면역이거든요. 면역에도 관여한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그런 것들.
쭉 면역과 관련된 세포들이 관여한다. 자세히 언젠가 또 한번 면역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간 나면 우선 급한 것들을 먼저 해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거 굳이 이걸 한 거는 이게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죠. 인플루엔자 독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제가 천천히 읽었던 게 있는데 카셀리시딘스 그다음에 디펜신이란 게 여기 보면은 엔도제너스 안티바이오틱스라고 나왔는데 저게 뭐냐면 우리 저 비타민 D가 생성해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항균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 항균제. 근데 우리가 항생제는 세균, 박테리아에만 작용하고 바이러스 죽이는 따로 있어요. 그걸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데 저 비타민 D가 만드는 그런 항균제는 특이하게도 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둘 다 효과를 보인대요. 그래서 이런 항균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이런 이제 감염 질환에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 농도에 따라서 쭉 대충 그때 혈액 검사 다 해보셨죠? 맨 처음에 좀 낮죠? 보면 10점대 아니면 20점대. 그런데 그러면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비타민 D 질병 예방 수치는 한 60 이상, 약간 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목표를 타겟으로 해야 되느냐? 한 60에서 80. 이거 좀 많이 쓴 거고 한 최소 50. 진짜 최소로 한다고 하면 한 40. 원래 정상 레벨은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정상 레벨은 여기 30 이상으로 돼 있긴 해요. 30에서 100 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암 환자분들은 타겟을 한 60으로 일단 보세요. 60에서 한 80 사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건데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목표는 60, 좀 낮으면 50에서 70 사이, 한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 이하를 결핍, 요 사이를 부족, 30 이상을 적정이라고 하는데 이 적정은 그냥 어쨌든 아까 말했던 거고 실제적으로 암 효과 이런 데 항암 효과 보려면 한 50에서 60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많은 논문들에서 얘기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한 이유가 여러분들 주사 맞은 분들 있죠? 네? 수치 보고 주사 맞았어요. 이거예요, 이거. 제품은 꼭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콜레 칼시페롤. 이제 아셨죠? 웬만하면 이제 저 콜레 칼시페롤 비타민 D구나. 여기 보면 몇 IU로 돼 있어요? 20만 IU. 엄청나게 고농도예요. 저걸 한번 맞고 일반적으로 요거는 보세요. 몇 개월? 그래요.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된다고 설명은 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중간에 뭐 그 전에라도 한번 혈액 검사 해봐서 좀 낮으면 또 저 보충해줘도 되고 그런 방식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먹는 거. 일단 주사를 맞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이제 비타민 먹는 제제들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은 콜레칼시페롤, 그렇죠? 여기 비타민 D라고 하는 거죠. 여기 또 친절하게 비타민 D라고 써줬네요. 여기는. 그래서 요거는 1000 IU 정도 아마 복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냥 매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뭐 통계적으로는 저렇게 1000 IU를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한 1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이제 그 단위 그 정도 올라간다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 워낙 체질이 다양해서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주의사항은 칼슘 수치도 같이 보면서 칼슘이 너무 높으면 좀 안 맞는 게 저런 것들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네. 일단 그 정도 주의사항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골다공증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 칼슘 제제 처방받은 분들 계시죠? 거기에 같이 보면 비타민 D 복합 제제 요즘 많이 나오죠? 네, 칼슘하고 비타민 D. 왜 그러냐면 칼슘 자체가 흡수가 참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미네랄 할 때 한번 나올 건데 칼슘만 먹는다고 자꾸 먹는다고 그게 잘 흡수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슬라이드 빼뜨렸는데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복합제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복합제제 많이 처방되는 거 보면 한 400 IU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더 이제 많이 보강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통상 칼슘을 내가 먹고 싶다. 일단 그래서 새로 좀 처방 받고 싶다 하면 일단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가 저 약물 많이 쓴 약물 저거 해서 요거 일단 처방을 하고 다 처방이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1000 IU를 추가하면 그냥 어느 정도 이게 보충되는 그런 이제 용법이 돼요. 비타민 A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혹시 뭐죠? 비타민 A. 예전부터 어디에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많이 먹어요? 당근. 뭐 해가지고 또 뭐 눈 시력에 좋다고 맞아. 요즘 시력에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챙겨놓은 영양제가 뭐죠? 이 비타민 A도, 자, 보세요. 이게 비타민 A도 그냥 우리가 그냥 비타민 A 하는데, 참 보면은, 여기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참, 그래요. 저기 보면은, 레티노이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저 비타민 A구나. 레티놀, 뭐, 여기 보면, 레티날, 레티노이드 엑시드, 뭐 해가지고 레티놀 이렇게 들어가면, 저거 비타민 A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친절하게 비타민 A라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저렇게 또 표현되는 게 있어. 또,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것도 얘도 비타민 A예요. 베타카로틴, 이것도 그래서 캐로티노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프로비타민 A에서 나중에 비타민 A가 되는 그런 이제 전구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티노이드, 무슨 카로티노이드, 뭐 이렇게 들어가면 비타민 A구나.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비전, 시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면역에도 작용을 한답니다. 면역에도. 특히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이것도 하나 하는 이유가 이게 겉가 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장 면역에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 다 끝나면 또 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볼 거예요. 장이 왜냐면 우리 면역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저렇게 면역에도 관련돼 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내가 또 항산화제 하나 뽑았는데 항산화제 우리 비타민 하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항산화제, 에이스, A, C, E. 요 세 가지 정도는 그냥 항산화에 관련된 비타민이다 정도. 그렇게 그냥 한번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암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비타민 A에 대해서는 좀 연구도 하긴 했어요. 베타카로틴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결과가 뭐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연구 결과 딱 언론에 나왔을 때 좀 유심히 봐야 되겠어요. 저걸 그래서 논문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이런 대사 기능학회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가보면 어떻게 분석이 되어 있냐면 실제로 그런 논문들이 우리가 항산화제가 효과 있다며 걔네 그런 게 항산화제 효과 있어? 그래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항산화제를 예를 들어가지고 딱 몇 개 골라서 뭐 비타민 베타카로틴 아니면 무슨 뭐 비타민 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진행을 한대요. 그렇게 진행해서 나오니까 이거 니네 효과 없잖아. 아니면 뭐 별 효과 없었어. 뭐 이런 식의 논문들이 많은데 이거 이제 항산화를 전공하거나 저거 이제 기능학적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논문이 좀 유치하대요. 그 이유가 우리가 항산화제는 우리가 사실 단독으로 이렇게 그냥 뭐 꼭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먹고 그렇게 해서는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A가 좋다며 그래서 비타민 A만 무조건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데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가 많이 많은 게 흡연자를 또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흡연자. 그러니까 저게 흡연 때문에 저게 안 좋은 거 나온 건지 비타민 A 때문에 정말 안 나온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는지. 그래서 그냥 뭐 이건 좀 논쟁이 있는 거니까 비타민 A는 그냥 암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냥 당근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좀 드시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타민 E 아까 제가 지금 하는 게 다 무슨 비타민 중에서 무슨 성이라고 그랬죠? 지용성. 오늘 하는 거 지용성. 지용성이라는 게 뭐냐면 기름에 녹는 거. 네. 비타민 E가 최근에 그 펜벤다졸 나올 때 같이 나왔던 거라서 사람들이 좀 찾았죠? 기억나세요?
거기에 같이 했던 것 중에서 펜벤다졸하고 비타민 E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가요. 우리 비타민 E 하면 딱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토코페롤. 이거 다 아시죠? 아, 토코페롤 비타민 E구나. 이 토코페롤이라는 것도 있고 토코트리에놀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비타민 E에 들어가고 각각에서는 또 뭐 이제 알파, 베타, 델타, 뭐 감마 해서 한 8가지가 된대요. 그런 화합물들이 다 복잡해요. 사실은 다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 근데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크게 딱 봤을 때 까막 눈으로 되지 말아야 되니까 토코페롤 비타민이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그 비타민 제제를 딱 구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앞에 여기 보면 여기 DL 이렇게 돼 있고 여기 D 이렇게 돼 있어요. D라고 된 게 천연이에요. 천연. DL이라고 한 게 합성. 그거는 구분을 좀 하시고 있어요. 여기다 친절하게 여기다 안 써준대요. 얘는 합성이네, 얘는 천연이네. 그러니까 요걸로 구분한다. 그래서 D 알파 토코페롤, DL 알파 토코페롤 이렇게 그 정도는 구분하세요. 자, 비타민 E도 아까 뭐랬어요? 제가 항산화제 대표적인 거 비타민 중에서 3가지 뭐라고 그랬죠? ACE, ACE.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항산화 작용이 있다. 대표적으로. 근데 얘는 비타민 E는 어디에서 그러냐면 세포막에서 활동하는 항산화제다. 세포가 있으면 세포 둘러싸는 막이 있는데 그 세포막에서 활동하는 게 비타민 E다. 그 정도는 한번 알고 계시고 제가 뒤에서 빨리 진행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타민 E에 재생할 때 여기 코큐텐이란 거 아시는 분 있죠? 코큐텐도 비타민 E하고 더불어서 그 세포막에서 그리고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그 할 때도 나올 건데 거기서 하는 항산화제의 일종이다. 그 정도. 그 정도 하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어떤 항산화제나 비타민이나 이거를 단독으로 이렇게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비타민이 좋다고 얘기 들어서 비타민 많이 먹을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굳이 써놓은 이유가 비타민 E나 코큐텐이나 여기 셀레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주로 만약에 복용한다 하면 여러 개 같이 항상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다른 비타민 B, C 하고 그다음에 미네랄 하고서 그때 한번 쭉 한번 얘기하면 그때 그 정리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뭐 이렇게 먹을 생각은 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해서 먹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많이 들어있는 게 비타민 E는 이런 식물에 있는 씨앗에 많이 들어있대요. 식물의 씨앗. 그래서 그 기름 짜서 먹는 거 거기에 비타민 E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뭐 부작용은 거의 없다 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 용도가 보면 지금 400에서 1000 IU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복용하시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건 항암과 뭐 특별히 연관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비타민 E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비타민 한 가지 더 얘기 끝날게요. 비타민 E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K. 비타민 K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생소한 분도 있죠. 네네. 비타민 K도 있어요. 사실 비타민 K는 병원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도 저거 비타민 K라는 것도 주사줘요. 비타민 K. 의외로 그 의료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피가 안 멈춘다. 우리 뭐 와파린 아세요? 와파린이라는 약물 아시죠?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피를 묽게 하는 약물인데 만약에 그 약물이 너무 과하다거나 어디 뭐 계속 출혈이 된다 했을 때 그때 지혈을 목적으로 쓰는 게 저 비타민 K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아귤레이션, 블러드 코아귤레이션. 그래서 이거 의료용으로 많이 써요. 비타민 K란 게. 그리고 요거는 뭐 밑에 뼈에 대한 것도 이제 칼슘하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비타민 D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역할을 한다. 그냥 그 정도만 하고 그냥 비타민 K는 그냥 끝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그랑페롤이란 거. 그랑페롤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400짜리도 있고 1000짜리도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처방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거. 저희 병원에도 저걸 입고를 해놨어요. 그래서 비타민 E 복용 원하시는 분들은 저걸 처방을 해서
좀 도움을 하시면 되는데 용량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조정을 한번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랑페로 같이 그래서 이런 거 다 일반 의약품 처방 가능한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정도 해서 오늘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이다 정도 알고 계시고 그 중에서 비타민 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봤어요. 암 환자분들에는 사실은 비타민 D는 필수적으로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된다. 적정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어쨌든 코로나 아직까지 이런 상황, 백신도 안 나온 상황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 비타민 D 수치 좀 올려놓고 내가 비타민 C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이제 아무래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위주로 이제 면역을 좀 올려놓으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일은 없을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준비해놓고 대비할 수 있는 거 개인위생, 손 씻기 다 하시고 하면 큰 문제 없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셨죠? 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